하니까 어려운 얘기보다는 좀 가벼운 얘기를, 진짜 가벼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벼운 얘기지만 어쩌면 어려운 얘기들보다 비트코인을 투자하셨거나 투자하실 분들에게는 더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 7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게 떠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제 주변 지인들, 뭐 적게 잡아도 한 200명, 많게 잡으면 한 500명 정도가 저한테 비트코인을 들었거나 뭐 투자 권유를 받았죠. 그냥 책만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만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 이제 최근에 저한테 이제 그 기쁜 소식들을 알려줘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비트코인 10개 이상 정도 가지고 있는 가구가 한 12, 13 가구 정도가 있더라고요. 가구 단위로.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제 제자들이 있어서 미혼인 제자들은 빼면 이제 그 가정이 있는 가구들이 한 10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가구만 빼고 전부 그 아내들이 그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도 그렇고 투자보다 더 어려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7년 동안 지키는 그 의사결정을 아내들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뭔가 놀랍다, 좀 특이하다. 저희가 아무리 제가 성별이 남자다 보니까 저희 지인들은 대부분 다 남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내분들이 저하고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라 보통 남편을 통해서 아는 사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하고 가까운 그 친구와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많게 잡으면 10, 뭐 적게 잡으면은 막뭐 4, 5 정도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아내가 저와 어떤 형태로 공간에 알거나 교류를 하거나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전혀 그냥 본 적이 없다. 결혼식 때 외에는 뭐 먼발치서밖에는 본 적이 없고 대화한 적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무리 친하더라도 놀랍게도요. 저하고 그 제 지인, 제 친구의 가까운 지인과 친구의 아내하고 한 번도 말을 섞어보거나 통화를 해보거나 한 적이 없는 친구들은 비트코인 10개가 아니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을 한 번이라도 투자해 본 사람들은 제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 그 친구나 지인이나 후배들 중에서 아내가 저하고 어떤 형태로건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100%입니다. 이것은 제가 물론 뭐 제가 이 표본이 뭐 정당한 표본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 드릴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계를 공부했었는데요. 저의 감으로는 이거는 분명히 유의미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놀랍다,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런 투자나 이런 결정을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쨌건 최근에 한 투자자분께서 원래 이제 사람 건너서 알고는 있었어요. 그분도 저 때문에 비트코인을 샀지만 뭐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하고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저의 책과 저의 이야기를 소개해준 분이 있어서 이제 그분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이제 한참 시장 좋을 때 그분이 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누님이라고 불러도 좀 무례할 정도로 한참 연배가 높으신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이사를 하셨던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요. 물론 그래서 뭐 부자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대기업의 이사로서 부자가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부자냐면 그 여사님께서 남편이 직장생활 하는 동안 아기를 업고 전국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사님께서 저한테 밥을 사주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라고. 그래서 제가 남편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옮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보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만 해서 두고 다닌다고. 네. 의사결정할 때는 이 바보를 두고 다닌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아주 생산성 있는 그런 대기업에 오랫동안 이사를 하셨던 분이 아내한테는 뭐 바본 거죠. 그러니까 뭐 매번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막 이렇게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정보를 분석을 계속 하는 거죠. 외국 기업과 그 경쟁에서 시장에서 이기고 뭐 이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인데 그 기업을 이끄는 한 명으로서 그분에게 무슨 뭐 지식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경험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자기 가정, 자기 자식의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이 아내의 촉과 감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저는 최근에 이런 일을 제가 겪으면서 어느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2016년 가을인지 2017년 봄인지는 약간 헷갈립니다. 제가 대청중학교에서 그 독서 모임에서 좀 와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청중학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삼성 타워 팰리스 바로 아래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그 대청중학교에서 독서 모임이 있는데 독서 동아리에서 제 책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읽고 저자와의 만남을 하고 싶다라고 그 담당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원래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 강의를 하면 다니면서 별의별 경우를 다 당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선생님한테 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사행성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게 뭐 중학생 애들하고 되겠냐 그랬더니만 선생님께서 뭐 괜찮다고 이거 뭐 독서 모임이고 저자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뭐 그러니까 진짜로 뭐 독서실에서 했었던 조그마한 모임이었습니다. 학생들도 한 10명 정도였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드디어 비트코인 공부하고 강의 다니면서 4년 만에 나의 소울메이트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태민의 소울메이트는 안타깝게도 중딩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에는 아무리 그 학생들이 똑똑해도 아무래도 머리에 든 게 없다 보니까 선입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굉장히 잘 통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독서실 뒤편에 엄마들이 3, 4명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동아리 모임에 행사에 이렇게 엄마들이 참관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엄마들이 저한테 질문을 학생들만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질문의 내용은 뭐 이렇게 수준은 높지 않았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질문은 아니었고요. 그냥 지금도 늦지 않았냐, 사도 되냐 뭐 이런 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차 한잔 하는데요. 담당 선생님께서 엄마들이 올지는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엄마들이 늘 이렇게 오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죠. 제가 최근에 이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글도 쓴 적이 있는데요. 야, 타워팰리스 엄마들, 젊은 엄마들은 그때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뭐 엄마들의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비트코인을 그때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겠다고 이렇게 중학교 독서실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모임을 찾아와서 이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의 저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분들이 민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소름이 돋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절대를 받았다는 그분도 결코 서민이 아니고 중상층도 아니고 엄청난 부자시거든요. 그분은 저를 통해서 뭐 지인이 제 책과 비트코인을 소개했을 때 별로 거리낌 없이 이건 사야 되는구나라고 사셨답니다. 놀랍게도 비트코인마저도 부유한 사람들이 더 쉽게 사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정보가 많다 보니까 더 쉽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슬프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들은 아빠들입니다. 엄마들이고 아빠들입니다. 그 타워팰리스에서 분명히 아빠들도 정보를 들었을 텐데 낮에 회사 나가느라고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게 달까요? 저는 그때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건 뭐냐면 그 아빠들은 낮에 집에 있더라도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4, 5년 전에 통계인데요. 이 우리나라 통계가 아닙니다. 저도 가물가물한데 중국인가 뭐 미국인가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적었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돌았던 통계입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99%가 남자였고 70% 이상이 석사학위 출신이었습니다. 석사학위는 대부분 인문학이 아니고요. 공학이었습니다. 뭐 이것은 전부 예측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공학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인문학을 하신 분들, 특히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가장 거부감이 심했고요. 공학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는 비트코인을 설명을 듣고 비트코인으로 안 가고 이상한 뭐 엉뚱한 블록체인으로 막 빠져든다는 것이 좀 너무 기술 중심으로 이 현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좀 한계고요. 어쨌건 남성 일변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3대 여제. 얼마나 여자가 드물면 이 업계에 비트코인 3대 여제, 뭐 4대 여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남성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예 없죠.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 분석들이 있습니다. 뭐 진지한 분석보다는 장난스러운 분석이 많죠. 근데 이제 좀 새겨들을 만한 분석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수학적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연역적이고 수학적입니다. 좀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연역과 추상에는 남성들이 강하다. 그래서 남성 일변도의 커뮤니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좀 이거를 약간 좀 이렇게 비하한다, 좀 농담식으로 이렇게 캐주얼하게 말한다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짝였다면 금처럼 반짝였다면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비트코인이 눈에 보이지 않고 반짝이지 않으니까 여성들이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제 주변에서 벌어진 일 속에서는 진실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외신에 보도됐었는데 업비신과 빗썸의 40%가 30, 40대 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립토맘이라는 말이 그때 헤드라인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독특한 걸까요? 저는 이것을 약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역적인 현상입니다. 연역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논문을 보고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두렵죠?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비트코인 업계를 주도했던 분들은 바로 그 연역적 사고의 달인들이었죠. 물론 저도 연역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는 거를 보기 전부터 비트코인은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성들은 연역에는 남성들만큼 익숙하거나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남자 여자의 특성일 수도 있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계에서 일반적인 정론입니다. 남성들은 이제 아무래도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냥을 하고 조직을 짜기 때문에 구조, 위계,
그 다음에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거에 강하고, 여성들은 채집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인 거, 냄새, 이게 먹으면 죽는 건지 안 죽는 건지 독초 같은 거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각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이건 속설이 아니라 뭐 거의 정설같이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경험에 강하다라는 것이 좀 문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주변 지인들이라든가 제 친구의 아내들이라든가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여성들이 저한테 신뢰가 있었으면 비트코인을 사고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제 동영상을 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공부를 할 생각도 없는 거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팔거나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략을 잘못했던 거죠. 제 주변에 저희 남자 지인들에게 제가 엄청나게 매달리고 호소를 했는데, 그분들의 와이프, 아내들한테 제가 호소를, 제가 제 주변 남자들한테 썼던 에너지의 반의 반만이라도 그 아내들한테 제가 직접 썼다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10개 이상이면 지금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또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게 들어온다면 7년 전에 들어왔으면 100개를 살 수 있을 걸 가지고 지금 뭐 1개, 조금 넘게밖에 못 사거든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략을 좀 바꿨으면 제 주변 친구, 저의 가까운 친구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럴 기회를 놓쳤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아빠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아빠들 설득이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제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빠는 빼고 투자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알면 혼나거나 방해하거나 이제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남자들이 연역에 강한데 남자들은 연역에 좀 매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경험적으로 지금 이렇게 치솟는 거를 보면 주부들, 여성들은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남성들은 자신의 철학체계에 맞아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연역적으로 승부를 내려면 진짜로 논문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투가 없이 남성의 곤조만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가치관하고 철학체계하고 안 맞으니까 눈앞에 뻔히 보이는 현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역도 안 돼. 경험도 무시해. 이것이 바로 꼰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들한테 주신 그 추상적인 머리를 믿는다면 승부를 내십시오. 지금부터 비트코인을 파십시오. 연역적으로 승부를 내십시오. 수학적인 논문을 읽고 비트코인 코어 진영에서 냈던 논문들을 파십시오.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이 많고 차원이 높습니다. 네, 머리 굉장히 아프겠죠. 그러면 하기 싫다. 그러면 경험을 믿으십시오. 경험을 보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비트코인은 지난 12년간 정부들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생존했고, 그리고 수많은 회의론 가운데서도 치고 올라왔으며 많이 꺾였지만 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트코인의 곡선을 가지고 우상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반지성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네,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